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1회차 객관식 노동법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자, 오늘 1회차 강의에서는 OT를 먼저 진행할 겁니다.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드렸던 프린트가 있죠. 그 프린트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교재는 강의 공지를 보셨을 겁니다. 그 강의 계획서에 있는 2025 공인노무사 객관식 노동법이라고 하는 교재이고요. 자, 저자는 김광훈 노무사라는 분이고 신조사에서 나온 교재입니다. 자, 그리고 신조사가 아니라 새 흐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같은 출판사이고요. 자, 이 교재를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강의 진행 방식은 제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별도로 프린트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프린트를 뭐 좀 멋진 제목으로 반드시 풀어봐야 될 문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요 객관식 노동법 교재 있죠? 이걸 기초로 해서 만든 프린트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이 문제는 꼭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발췌를 해서 우리가 프린트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문제를 꼭 스스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아마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는 기본 이론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 다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빠르게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 들으면서 정리하겠다. 그래서 그냥 강의만 듣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풀이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문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답을 못 맞춰도 돼요. 틀려도 됩니다. 혼자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듣는 거하고 그냥 강의 때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는 PPT 자료 보면서 그 순간에 읽는 거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풀어보셔야 되고 뭐 틀려도 되고 맞춰도 되고 어쨌거나 여러분 스스로 풀려고 노력을 하시고 강의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추가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문제가 좀 아쉽다라는 분들 있겠죠.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교재 속에 문제를 추가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전 강의에 때는 제가 작년 강의, 뭐 재작년 강의 이럴 때는 그냥 프린트만 드리고 끝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이게 수험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게 되면 내년도 1년을 또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올해는 이 객관식 노동법 교재도 따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객관식 노동법 교재는 어차피 기출문제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시중에 있는 교재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 기출문제 위주로 되어 있고 뭐 몇 문제 정도만 추가적으로 모의고사, 강사가 자체 제작한 문제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비슷비슷해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 답, 물론 오답으로 냈던 지문을 나중에는 정답으로 바꿔내고 해서 이렇게 변칙을 좀 부리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썼던 지문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도를 선별해내고 싶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의 출제 패턴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은 기출문제를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 때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려 보면 여러분들이 오지선다다 보니까 문제 푸실 때 약간 찍는 경향이 있죠. 정확하게 아는 지문도 있고 모르는 지문도 있고 감으로 그냥 이건 왠지 틀렸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답을 찍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을 맞춘 다음에 스스로 이 문제를 이제 정복했다. 이 챕터를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출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예전에 냈던 거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안 내요. 예전에 했던 지문에서 변형을 가합니다. 뭐 앞부분을 정답으로 냈던 것을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바꿔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패턴을 바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전체에 있는 지문들을 다 머릿속에 안고 있어야 그래야 다음번에 풀 수 있겠죠. 그래서 OX 그러니까 각각의 1번부터 5번까지의 지문들을 다 한 문제 한 문제 다 OX를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실력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수험생들이 7개년치 풀어봤습니다. 뭐 10개년치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거 다 풀어보고 했는데도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의 좀 패턴들을 보면은 각각의 지문들에 대해서 OX를 다 하진 않더라. 그리고 OX를 다 하셨다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X는 X인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짚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요 지문 중에 이 부분이 틀렸다. 그럼 여기를 짚어내고 이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면 완벽하게 알게 되겠죠. 이 수준까지 도달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적게 풀고도 뛰어난 실력을 선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기출문제 정답 정도만 맞춰보고 기출문제 풀어봤다고 하더라. 네,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이제 강의 목표로 보면, 자, OT에서의 마지막 목표로서 정리를 해드리면, 방금 제가 공부 방법 말씀드렸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선별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드리겠다. 이 문제 위주로 좀 풀어보시고 여유가 되신다 하면은 교재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강의의 목표는 시간 단축이 1순위예요. 뭐 노동법은 다들 잘하신다 이런 얘기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1차하고 2차하고 노동법이 겹치죠. 그래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2차 강의를 듣고 1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할 때는 또 노동법이 중요해서 판례도 외우고 조문도 열심히 보시고 하다 보니 1차는 좀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민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경영학이라든지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좀 실제 현상에서 벌어지는 얘기들, 여러분들이 알바하면서 경험했던 얘기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 내용들이 이해하기가 쉽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수해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적절하게 공부를 하면서 제 시간 내에 다른 공부하는 시간들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시간은 많이 쓰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시간을 단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꼭 풀어봐야 될 문제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거 모르는 거 이런 거 구분만 해내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 단축이 첫 번째 목표고,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건데 공부가 잘 되어 있는 파트 아닌 파트를 구분하자. 이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리고 기본 이론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양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본인 스스로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공부할 때 강약 조절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잘 아는 파트는 넘어가시든지 아니면 짧게 보셔도 되고, 모르는 파트는 뭐 암기가 계속 필요한 파트는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걸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요번 2주차 강의 중에 뭐 앞부분이 많이 틀리더라, 어떤 부분은 정말 정답도 이해도 잘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파악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풀어보시고, 또 여유가 되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법조문, 원문,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는 형태로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강의의 목표는 80점이 목표입니다. 100점을 맞으면 참 좋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비용 대비 효익이죠.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고 그다음 나의 공부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쏟아부었는데, 근데 80점까지는 좀 비교적 수월하게 갈 수 있지만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진짜 세세한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과목들을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맞는 게 목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OT는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렸고, 그 이외에도 공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 넘기기 전에 문제 다 풀어보셨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문제 풀고, 아니면 적어도 문제 지문을 혼자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노동법 기본 이념과 기본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지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적 자치 원리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노동법도 당연히 사적 자치 원리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이냐는 거죠. 이거는 어떤 점에서 착안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 민법과 노동법의 비교예요. 민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등한 당사자